는 567페이지입니다. 그 담보가등기는 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의의를 보시면 이제 담보가등기는 금전 소득자를 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을 대비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예약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는 대물 반환 예약을 하거나 매매 예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장래 소유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자, 이제 우리가 담보가등기 보겠습니다. 교재는 567페이지고요.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진도 거의 나왔습니다. 의의를 보시면 이제 담보가등기는 일단 금전 소득자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그 장래 채무 불이행, 즉 돈을 못 갚을 걸 대비해서 자기나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물 반환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물론 겉으로 매매 이야기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되어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순위보정 가등기하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담보가등기는 우리가 그런데 뭐 내가 돈을 2억을 빌려주고 그 소유권은 그 집은 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에서 적어도 3억이라는 것을 돈을 이제 갖게 되면 집을 갖게 되면 나머지 1억에 대한 청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이렇게 폭리해를 막기 위해서 청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담보가등기는 이제 물론 등기 목적과 원인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판례는 그 가등기 한 것이 담보가등기인지 또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 담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제 채권 담보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등기 원인이 뭐 예약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형식적 기재가 아니고 실질상 대물 변제 예약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판단이죠. 효력 이런 담보가등기는 이제 일단 담보가등기 된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요, 이 가등기는 마치 저작권처럼 보기 때문에 경락인이 소유권을 얻게 되고요. 이런 담보가등기는 이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소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담법 15조도 담보가등기가 경매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됐을 때 담보가등기는 경매로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3번에 신청 저는 이제 목적은 소유 거기다가 펼친 거 있죠.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또 저당권 이전 담보가등기 이렇게 쓰고요. 따라서 장래 본등기 때 권리 이전 담보가등기 무슨 이전 담보가등기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또 등기 원인도 예컨대 대물 반환 예약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첨부서면은 대물 반환 예약서를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록세는 뭐 저당권의 준에 갔지만 국민주택 채권은 저당권의 경우는 사지만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은 담보가등기는
사지 않죠. 그래서 첨부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4번에 본등기 절차는 1번에 일단 신청서는 장래 본등기할 담보가등기 표시, 또 가담법상 우리가 청산금 평가 통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남을 게 있을 때 즉 지금 이거죠. 근데 A가 B에게 2억 원을 갖다가 빌려주죠. 빌려주고 B가 이제 A에게 또 빌려주고 B 앞으로 담보 가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돈을 못 갚아요. 못 갚으면 나중에 이제 B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요 집이 근데 이 소유권 집이 이게 뭐 4억이다. 그러면요 일단 여기서 본등기 할 때 2억을 원금은 빼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죠? 이자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을 이제 청산해서 근데 그게 만약에 뭐 2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이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 1억 5천만 원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B가 A에게 뭐죠? 청산금 받아가라는 통지를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런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A가 그 2억 5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갚으면요 담보가 등기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2개월이 지나야만이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568페이지에 가담법 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 통지서라는 것을 내용 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도달을 했을 것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첨부 정보로 내면은요, 1번에 물론 청산금 평가 통지서도 내지만 물론 아예 주기 없다 그러면 없다는 통지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등기관은 그 청산금 평가 통지서 도달되고 두 달이 지나야만이 우리가 등기할 수 있죠. 따라서 물론 두 달이 지나도 채무자가 돈을 그죠? 안 주거나 그때는 채무자에게 그 1억 5천만 원을 주거나 공탁을 하면서 그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가 만약에 판결에 의한 본등기일 때는 그런 청산금 통지는 또 2개월은 필요 없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본등기일 때는 그거 필요 없다 할 수 있고요. 이제 쭉 보시고 따라서 3번에 이러한 그 2개월에 경과되지 아니한 등기 신청은 이제 각하가 됐습니다. 예고 등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삭제된 조문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관공서 촉탁에 대한 등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관공서에 건넨 물건이나 권리를 우리가 당사자로서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그 관공서란 말은 이제 국가라든지 지단체를 말한 것이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토지나 권리를 살 수도 있고요. 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 등이 권리를 살 때는 권리자가 될 때는 이제 상대방인 의무자의 선락서를 받아서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국가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는 또 매수인 쪽에서 청구를 해주면 촉탁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기서 관공서에 대한 등기는 우리가 서면 촉탁을 하거나 지금은 전자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 대한 등기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다 전자 온라인으로 한다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첨부 정보. 지금 관공서가 이제 건데
등기 의무자로서 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권리자가 청구를 해서 촉탁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때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요, 세제줄에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관공서가 이제 또 어려운 경우에는요, 법무사라든지 통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는 등기필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등기 의무자의 선락, 즉 관공서가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선락서하고 또 개인인 의무자의 인감증명은 또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K라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공서에 있는 건물을 개인한테 A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권리자가 되죠. 개인한테 또 회사한테. 그러면 관공서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권리증도 필요 없고 인감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때도 공동 신청도 되고요. 또 권리자가 어떻게 해요? 청구를 하면은 촉탁에 대한 등기를 또 해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이번에 이제 B라는 사람이 개인의 것을 관공서가 취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개인이 의무자가 되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 사람의 우리가 인감증명이라든지 권리증이 필요하죠. 따라서 B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B에서 K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공동 신청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의무자 B가 B의 선락서를 가져가면 또 K가 이렇게 촉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거기 571페이지에 한편 됐는데, 그 뭐냐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부하고 대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하고 대장이 맞지 않았을 때, 이때는, 등기관은 각하를 하지 않는다. 그거 잘 보시고. 왜냐면, 29조 21호에 보면, 우리가 등기부하고 대장이 안 맞았을 때는 원래는 각하해야 되는데 관공서 그죠? 경우에는 여기에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펼쳐 놓으시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예. 자, 이제 우리가 572페이지에 이제 그와 달리 이제 공권력의 행사로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세금을 이제 못 받았을 때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국가인 그죠? 세무서 입장에 왔을 때는 채무자가 이제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을 이제 밀리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가 압류를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압류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공매라는 걸 통해서 처분해서 배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1번에 체납 처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는 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에 압류 조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압류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미 다른 그 세무서에서 압류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죠? 마치 이중 압류처럼 비슷하게 참가 압류 등기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압류가 돈을 다 받았다. 그럴 때 이제 압류를 해제해서 역시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해서 맞서 촉탁을 합니다. 또 이런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라든지 또 사망했다 그랬을 때는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에 가름해서 각종 표시라든지 또 변경이라든지 또
상속 등기를 대위할 수 있죠. 그래서 대위해서도 똑같이 하는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은 밑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했을 때는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대위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로서 부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공서는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로서 체납자를 대위해서 일단 세무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세무서에서 다 세금을 다 내야 될 문제가 생기겠죠. 또 압류 등기 기록에는 처분청이 어딘지를 이제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관공서 초탁에 대한 것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일단 등기 초탁할 수 있는 관공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그 나번에 보듯이 국가라든지 지단체, 즉 국가나 지단체만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초탁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규정이 뭡니까에 대해서는 그 밑에 각종 공사죠. 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한국농어촌공사, 또 한국도로공사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수장공사 정도 해서 각종 공사도 할 수 있구나 수준인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등기 초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농어촌 공사라도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는 초탁을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 공기업. 우리가 지방 공기업은 이제 조례에 따라서 이제 지방 공사가 이제 있는데 이때는 지방 공사는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 초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사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관공서에 대한 등기는 전부 다 우편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전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온 곳 따라보면 각종 표시 등기 외에도 그 언더라인 친 것처럼 국가 소유의 보존, 또 이전 등기, 또 명의 표시 변경 등기, 또 관리청 명칭 청기 등기, 뭐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번에 전자 초탁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보시고요. 좀 넘어가서 576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공서로 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관공서로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관공서가 초탁할 때는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는요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것은 관공서가 뭐 법무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관공서는 뭐 등기필 정보 아니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또 관공서의 경우 아까 봤듯이 등기부하고 대장, 등대라고 하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수리를 하라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번에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관공서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필 정보를 보내줍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공서가 어떤 개인과의 관공서가 의무자가 되고요. 개인이 권리자 됐을 때, 즉, 그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해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표를 붙여서 우편 봉투를 제출해주면은 등기가 다 된 다음에 그 집으로 그죠? 우편 봉투를 통해서 보내준다 그런 얘기고요. 밑에 설레 한국 감정원은 등기 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보시고요. 밑에도 똑같이
지방 자치단체 산하의 사업소, 즉 밑에 상수도 사업본부 같은 것들에게 위임했을 때 이것도 일단 조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돈을 안 주면 이제 공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관공서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도 소유권에 대한 증명, 대장 판결문 등은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납처분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계속 안 준다. 그러면요, 우리가 공매를 공고한다. 마치 경매에 게시글처럼 공매 공고 등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게 2014년부터 들어왔는데 공매 공고 등기를 이제 해서 현재 공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세무서장이 공매 공고를 했을 때는 즉시 등기소에 공매 공고 등기 주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걸 대행해서 공매 공고를 조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공매로 이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매 처분했다는 등기인데, 관공서가 이제 공매를 해서 매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인 권리자가 청구를 해주면 공매로 인한 권리전 등기하면서 공매로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소멸한 권리 등기를 다 말소하고요. 물론 세금 앞서 했던 체납 처분 압류 등기도 다 말소를 해준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입니다. 물론 국세징수법 79조에 따르면은 공매 처분에 따른 이제 공매가 돼서 권리가 넘겨지는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체납자는 일단은 권리 이전 등기 받지 않고 대신해서 조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장이 공매 처분이 돼서 우리가 권리가 넘어갈 때 조탁할 때 공매 부동산의 매수인이 우리가 매수인의 등기 청구서라든지 또 매각 결정 통지서 또는 배당에 해당되는 배분 계산서 등본을 첨부를 이제 하라고 되어 있겠죠. 이와 같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소멸하는 권리, 공매로 인해서 소멸하는 권리 등의 말소는 관공서 촉탁으로만 된다 정도로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우리가 그 체납 처분 등기에 앞서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집행 때 많이 배웠던 것인데 우리가 좀 한마디로 거꾸로 말하면 처분 금지 다음에 체납 처분에 들어온 거죠. 이럴 때는 선순위 가처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말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처분 우선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맨 끝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가처분 등기가 앞에 있었을 때는 이것을 가처분의 등기에 말소 조탁은 수리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있으면 체납처분은 뒤에 있으면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된다. 오히려 체납처분이 진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국세징수법 공매에 대한 또 이거 그 당시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예규는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일단 그 촉탁 관서인데 우리가 공매 공고 등기를 하고 또 공매 등기의 말소 등기 즉 공고나 말소 등기는 전부 다 세무서장 이름으로 조탁을 합니다. 물론 캠코 쪽에서 대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매 공고 등기에 조탁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압류 공매를 집행하는 앞서의 그 압류 등기 날짜인지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는요 납세담보 그런데 세금이 2천만 원이 넘었을 때는요 납세담보를 또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납세담보에 의해서 우리가 저당권 등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접수한 날짜라든지 공매 공고일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등기 원인은 만약에 압류, 즉 압류에 의한 그 경우에 공매의 경우는 공매 공고라고 그러고요. 납세 담보를 했는데 돈을 줬을 때 그때
그때 공매는 납세 담보물에 대한 공매다라고 쓰고 물론 날짜는 공매 공고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매 공고 등기에 말소 등기를 이제 돈이 들어오면 줬다가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도 그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말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1번처럼 공매가 중간에 취소가 되거나 또 공매가 중지가 되거나 또는 매각했던 결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 그럴 때도 말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 공고 등기를 주택할 때는 공매 공고 증명서 외에 첨부 제공 그죠? 좀 공매 공고 증명서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우리가 공매 공고 등기는요 일단은 압류한 다음에 들어온 것이니까 그 어떤 압류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 담보를 했는데 돈을 못 갚았다. 그럴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갑구의 주등기에다가 바로 공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 등기에 기초한 공매하고 납세 담보에 대한 공매 기초는 기재가 다르다 할 수 있어요. 시행이. 물론 이제 공매 공고 등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 변호세라든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 공고 등기는요 일단은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압류된 경우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보실까요? 그래서 2번 소유자 김갑동인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압류가 3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가 나중에 계속 돈을 안 주면 공매 공고가 왔는데 이때 공매 공고는 압류 등기 바로 밑에 부기 등기로 이렇게 해서 기재가 되고 진행할 것이고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거기에 담보를 담보를 했을 때 납세 담보했을 때 공고는 거기에 별도로 갑구에 주등기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보겠습니다. 583페이지죠. 부동산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등기 기록에다가 해보죠. 그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과를 기재하고 일체 양도나 처분이 금지되는 사실을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다 말합니다.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은요 권리 일부 어떤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도 처분 제한 등기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등기관이 그 등기를 금지하는 우리가 처분 제한은 이제 일정한 그죠? 지급 금지라든지 그런 거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등기상의 권리를 처분 금지하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어떤 권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는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가등기한 본등기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행하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에 의해서 처분 제한권자가 만약에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권자가 그런데 개명을 하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그럴 때 그 채권자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 됐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 주소, 서명 바뀌었을 때는 그 사람 명인이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3번에 우리가 이제 허무인 명의, 이 허무인 명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실 등기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소를 청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이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데 당연히 그때 가처분은 안드라이신 것처럼 실제 행위자하고 등기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하고 등기부가 맞지 않더라도 허위 명의를 말소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는 일단은 진행을 해줍니다.
또 가처분 등기 하다 보면요, 그 상속 등기를 대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처분 제한 등기는요, 처분 제한 등기는 촉탁 등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속 등기도 촉구를 해줍니까? 근데 그건 안 되고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분 제한 등기 전에 채권자가 먼저 우리가 채권자가 먼저 대의해서 상속 등기를 대신 해줘야 된다. 돈 들여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처분 제한권자의 대의해서 이러한 상속 등기는 어떤 가압류에서 했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죠. 피상속인 예컨대 A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피상속인하고 계약을 해서 권리의 이전 설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처분을 그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A가 B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A가 B에게 매매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근데 매매를 하고요. 그런데 이때 뭐 5월 4일에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가 사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망은 이제 7월 5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B는 일단 B는 A에서 B로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A가 사망했어요. 그죠? 사망. 그래서 사망 날짜가 있대요. 그러면 이때 이제 원래는 B는 누구한테? 자, A가 사망하면요. B는 A의 상속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A, B, 이게 A1, A2. 그러면 얘들한테 뭐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5월 4일 날 매매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컨대 잔금이 9월 5일이다. 그러면요. 9월 5일 날 이때 상속인들이 누구한테? B한테 등기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속하기 전에 뭐죠? 상속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팔았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 등기가 필요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협력을 거부하면 이때 B는 여기 사망자 여기 A에 대해서 이때 바로 A 등기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B가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이제 소송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사망이 전에 계약이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만 584페이지에 피상속인과 원인 행위로 인해서 권리 이전 설정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할 때, 즉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피상속인 명의의 법안에 대해서 상속인 누구누구의 상속인이라고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가처분 등기를 도착하면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건축물의 중추라든지 또 부적건물 신축 같은 거 했을 때도 어떤 표시 등기를 하지 않고 할 때 그럴 때도 조탁을 하면서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가압류 조탁을 할 때 그때는 그 대장 거기에 우리가 건물의 표시 등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자가 미리 중축 그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가압류를 해줄 것이지 그 변경 등기를 안 하고는 가압류 등기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는 변경 등기라든지 항소 등기를 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 제한에 등기는 이제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가압류 결정문하고 가처분 결정문 가져가서 법원에서 등기를 부탁을 해주겠는데,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등기부에다가 가압류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가압류 금액 같은 것이 들어있고요. 또 가압류 채권자의 이름과 명칭을 써서 넣겠고, 그죠? 또 가압류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것을 변기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처분 제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더라인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경우는 주등기로 소유권 갑구에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가압류는 뭐죠? 어떤 저당권, 어떤 전세권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등기 밑에 있는 바로 가압류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고, 소유권 이해에 관한 가압류는 부기 등기가 할 수 있고요. 또 등기부에는 가압류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가압류의 청구 금액을 씁니다. 그래서 가압류 금액 뭐 5천만 원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그렇지만 가압류 청구 금액을 만약에 5억을 5천만 원 썼다 이렇게 썼을 때는 그것을 경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얘기는 거기 다른 사람의 선락을 첨부하지 않고도 이런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 보시고요. 펼쳐 놓으시고, 또 법인이 채권자일 때도 취급 지점 이렇게 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 규칙 151조에 있습니다.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를 이제 할 때는 가처분에서 보호되는 피부정 권리가 뭐 소유권, 청유권인지 마취권인지 쓰고 어떤 금지사항이 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가압류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이해 권리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때 역시 그것도 잘 보세요. 그럼 가압류에 관한 권리가 지금 우리가 보시면 지금 이제 가압류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자, 우리가 이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첫 번째 예컨대 A가 B한테 팔았어요. 우리가 이제 A가 B한테 팔았을 때, 그럼 A가, 그죠? 팔았을 때 등기 안 해준다. 안 해주면요, B가 여기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죠. 그죠? 소유권 소유자란에다. 그래서 가처분을 해놓고, 이제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소유자가 K1한테 지상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권과 저당권은요 물론 을구에다 하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해 걸릴 때는 을구에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K1이 만약에 K1이 A를 피고를 해가지고 뭐 지상권 설정 등기해달라 또 뭐 저당권 등기해달라 이런 걸 이유로 소송을 갖다가 뭐 몇 개월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사실 뭐 나중에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만 여기다가 요 A라는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가처분을 해놓죠. KY. 다만 그 가처분은 뭐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 피보정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불가하는 경우도 있고 의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처분의 경우에는 주의해봐야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1조에 보시면 2항에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가 소유권 이해에 대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 소유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 명의인을 채무자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처분은
우리가 갑구에다 합니다. 그러면 95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인데 95조는 보세요. 95조는 그럼 나중에 보세요. 그럼 이제 그러면 아까 K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지금 A가 K한테 지상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는 저당권을 주기로 했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자, A가 K한테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에 배신해서 안 해주니까 요 K1이 그 지상권 설정을 위해서 장래 지상권을 위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승소했어. 그러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승소하면 요 이 울구에다가 건데 보세요. 지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림 보면 A가 K1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안 주니까 지상권자는 A의 등기부에다가 뭐를 이제 가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승소했어요. 나중에 K1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하면 그 판결문 가져가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승소 판결문 가져가서 어디다가 요 A라는 소유권자 을구에다가 이렇게 지상권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요 지상권은 예컨대 요게 만약에 요 가처분이 뭐 2014년 9월 5일 날 나오면 요 지상권은 2014년 9월 5일 날 했던 그 가처분에 기해서 그 가처분에 기한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95조는 이런 가처분 채권자가 나중에 소유권 이해에 대해서 그 설정 등기할 때는 그 등기가 그죠? 그 등기가 그 2004년에 있었던 그 가처분에 기한 그 설정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잠깐 가서 보시면 그거가 아마 등기부에 제가 소개를 했을 겁니다. 보실까요? 591페이지 잠깐 보면요. 자, 5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등기부 보면 을구에 4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가로 안에 목적어 안에다가 뭐 2014년 4월 2일 날 접수한 그 12385회 소유권 가처분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의 목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58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가압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자가 또 우리가 가압류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했을 때는 당연히 저당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는 나중에 저당권이나 물권에도 가압류가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명령은 주로 이제 제함 채무자가 소유자겠죠. 소유자한테 송달을 해주는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면요. 나중에 가압류 송달을 해준 다음에 채권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가압류 등기를 이제 그 저당권 등기, 부기 등기에 초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효력은 제함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요건 이제 집행법 우리가 배우셨을 때 봤던 겁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저당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금 소유자가 A예요. 지금 저당권자가 K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 채권에 대해서 이 금액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2억짜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그러면 지금 이 K하고 설정자 둘 사이에 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따라서 A는 설정자면서 소유자고 K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K는 일단 어떤 만기가 돌아가면 K는 A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한 채권을 받겠죠. 그리고 이건 맞춰주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K의 채권자, 여기 K 채권자 B가 요 자기 채권에 기해서 뭐예요? 역시 2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법원에다가 이때는 이 채권 가압류를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저당권부 채권이 여기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하면요, 일단 채권이니까 이게 채권자, 채무자 누구예요? 얘는 제3 채무자죠. 따라서 그때 법원에서는 여기 A에게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보내주죠. 그러면 이때 이 결정한 날이 예컨대 2014년 9월 5일이다. 그러면 이 9월 5일 날 가압류의 효력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한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여기다가 여기 1-1이죠. 불기 등기로 요 저당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또 이렇게 등기를 이제 촉탁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여기 가압류 금액은 2억 원이겠죠. 이렇게 청구금액이. 그러면 이때 가압류 등기된 날은 2014년 건데 9월 20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의 효력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우리 그 집행법은 가압류 결정이 제함 채무자한테 저 소유자한테 설정자한테 송달된 9월 5일이고요. 나중에 9월 20일 날 등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공시지급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방가로 이번에는 그때 제함 채무자에게 송달했을 때 또 가압류액이 발생한다. 등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3번에 이제 가압류가 아니고 이번에는 소유권이 아니고 만약에 채무자가 어떤 가등기 했다면 가등기 됐을 때는 이제 가등기에서 똑같이 일단은 채무자가 누구예요? 가등기 됐다. 그죠? 그때는 똑같이 이게 가등기라면요. 가등기에 대해서 또 가압류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가등기가 된 때에만 우리가 가압류를 등기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이 사람이 K가 이 사람이 전세권자다. 보세요. 그거 잘 보시면 그때는 4번은 전세권은 우리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요.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이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가압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2년이라든지 기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간이.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일 때는, 우리가, 전세권 존속기간 중, 즉, 이 사람이, 예컨대, 2013년서부터 2015년, 여기에 2월 5일이다. 그러면 2월 4일까지, 요 2년 동안, 요 전세권자가 K예요. 그러면 요 임대 기간 중에는 아직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으니까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아니고 언더라인에 전세금에 관해서 가압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가로 안의 경우에는 이 전세권에 담보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그 전세권의 종류나 조건부 기합류로 가압류를 또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 하실 때는 역시 등기관이 가압류 초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세권이 그 존속 기간이 만료된 걸 알았다. 그럴 때는 그때는 채권 가압류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보내주고 나중에 전세권 등기부에다가 무기 등기를 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또 5번에 만약에 상속 이런 채무자가 상속했을 때는 그 상속 등기를 대의를 또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지분 가압류가 됩니다. 돼 있고, 그러나 합유 지분은 안 되죠. 합유 지분은 안 됩니다. 지분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 전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권 있는 동안에는 그 밖의 재산권이라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부에다가 그 사유를 초탁을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단서에 보듯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해지가 되기 전에는 전세권의 가압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미 기간이 잘못 봤네요.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죠. 그래서 이미 기간이 만료했을 때는 보세요. 만료 전일 때는 전세권에 가압류할 수 있지만 만료됐을 때는 전세권은 소멸되고 이때부터는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런 고민이죠. 이렇게 그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처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것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자, 4번에, 자, 여기서 가처분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했던 그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A가 B에 대해서 좀 보세요. 지금 B가 뭐 매매를 어떤 매매 여러 가지 소유권에 관해서 어떤 가처분을 했습니다. 가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가처분 한 다음에 가처분 해놓고 이제 B가 A를 한 대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 그러면 이때 나중에 승소를 합니다. 판결을. 그러면 우리가 이 가처분은 그죠? 채무자가 이제 A라고 하면요. 일단 볼까요? 일단 채무자가 그런데 지금 채무자가 지금 K1이다. 그럼 이 등기부에다가 가처분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일체 처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때 가처분 내건데 2014년 5월 2일이에요. 지금은 승소한 것은 2015년 5월 지금 7일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 기간, 이 가처분 이후에 채무자가 일체 처분이 뭐 소유권을 넘기거나 이전 또 뭐 저당권 같은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또 뭐 다른 사람한테 가등기 해주거나 그죠? 또 뭐 세금 이 경우는요. 요거는 체납처분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뭐 소유권 저당권 가등기 소저가 소유권 저당권 가등기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체납처분 이런 등기들은 일체 등기는 요 가처분에 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처분 등기가 성사하면요 이건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말소가 안 되는 것은요 당연히 가처분에 해당하는 권리 요 당해 가처분, 요 가처분도 물론 필요 없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걸 다 말소한 다음에 얘 것도 말소합니다. 여기서 요 가처분은요, 요 해당되는 가처분. 이거를 다른 말로, 당해 가처분인데, 얘는,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죠? 따라서, 직권 말소예요. 물론,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말소가 안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경매에 따른 등기하고 또 임차권 등기예요. 명령 등기. 이거는 우리가 앞서 마치 가등기나 본등기 할 때 똑같죠. 요게 뭐 가압류에 의해서 또 저당권에 의한 경매 또 가처분보다 먼저 있는 권리에 대한 경매 가처분보다 먼저 있는 임차권에 의한 등기. 이런 등기는 말소가 안 됩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조문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94조의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 말소. 자, 1항 민사집행법 353항에 의해서 각종 이전 말소 설정 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는 그 가처분 채권자는 채무자 즉 K를 등기무자로 해서 나중에 가처분의 이전 말소 설정 등기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규칙에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우리가 전부 다 판결을 가져와서 말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2항에 그러한 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대등기관이 말소를 다 했어요. 그럼 말소한 다음에 뭘 말소합니까? 그때는 이걸 다 말소한 다음에 요 가처분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3항에 그러한 등기를 다 말소하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말소했다는 것을 이제 그 명의들한테 여기들한테 다 통지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또 규칙 154조 따라서 이렇게 이런 가처분 등기 외에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 그 등기의 원인은 뭐죠? 이 등기는 전부 다 가처분에 의해서 실효됐다. 요 전부 다 가처분에 의해서 즉 요 가처분에 의해서 실효가 됐습니다라고 써주면은 나중에 세월 지나서 요런 등기는 가처분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효력이 실효됐구나. 그래서 말소가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라고 한다. 그죠?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가처분에 의한 등기는 우리가 나중에 성소하면 그 방가로 2번처럼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을 합니다. 그죠? 물론 지금 보세요. 그렇지만 이 B라는 사람이 여기 B라는 사람이 그죠? 요 가처분권자하고 K가 만약에 이 B가 이때 B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한 등기하면서 이런 등기를 말소합니다. 말소하는 것인데 만약에 K하고 B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 K가 그래 라고 해서 둘이서 공동신청으로 이렇게 요 B의 등기를 해주면서 이때 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587페이지입니다. 2번에
단독 신청의 말소. 가처분 권자 B는 권리자로서 가처분에 의해서 보전되는 각종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청구할 때 그와 동시에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저촉되는 등기는 다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아래 절차에서 배우는데 만약에 가처분에 의해서 승소 판결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 채무자 K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즉 그 소유권 등기가 가처분 채권에 기한 것이다라는 소명, 즉 가처분 결정문 사본을 갖다가 주겠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말소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때 가처분의 효력에로서 가처분 이해 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되니까 가처분의 실효로 써서 말소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때 K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K에 대해 B가 K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즉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청구권일 수도 있고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가본 규칙 152조입니다. 자, 1항 만약에 B가 그 소유권 청구권이 있거나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권 또 보존 말소 똑같죠? 그래서 B가 K에 대해서 소유청이 있거나 말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됐는데 그때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사조 1항에 따라서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소유권 등기는 다 말소를 신청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에 대해서는요. 거기 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가처분 채무자가 소유자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거기 중간에 당해 가처분, 이 가처분 등기 후에 들어온 B란 이 B의 등기는 나중에 분할 승소해서 등기할 땐 다 말소합니다. 그러나 가처분 등기 전에 들어온 등기는 A군에 있는 등기는 말소하지 않죠. 그래서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B군, 가처분 전에 들어오는 A군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 A번 보세요. 그러므로 가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이런 등기들은 말소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아까 뭐죠? 경매와 임차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1번에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관한 경매, 또 가처분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라든지 전세권에 대한 경매, 또 가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인데 이런 등기들은 다 말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번에 그러면 자, 나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아까 봤듯이 요 가처분 이후에 들어오는 등기는 다 말소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요 가처분이 뭐예요? 이번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위한 그런 가처분입니다. 예컨대 저당권 설정 가처분, 지당권 설정 가처분 같은 거. 그러면 이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가처분 했고 지금 보세요. K에 대해서 B-가 들어왔어요. 보시면 이제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589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이것은 우리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지상권이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때도
우리가 B가 나중에 승소하면요. 승소했어요. 또 이게 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갑. 그러면, 이것이 승소하면요. 이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이 뒤에 들어오는 등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자기 권리에, 요 권리에 침해되는, 이게, 건데, 지상권이다. 그러면, 요 지상권에 침해되는, 다른 지상권, 지상권 들어오면 마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자, 규칙 153페이지에 1항.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그 사용수익 권리를 위한 가처분이 된 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로 해서 똑같이 다른 사람의 지상권, 전세권, 그러니까, 따라서 가처분 채무자로 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설정 등기해야 할 때 당연히 가처분 이후에 들어오는 제3자 앞으로 들어오는 똑같은 범위로 쓰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가 들어오면 마수하겠죠. 그죠? 당연히 이런 사용 수익에 반하는 등기니까 마수한다 겁니다. 이런 법률은요, 가등기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죠? 됐죠? 그래서 그것들 알 수 있고요. 예. 다만 끝으로 세 번째. 자, 가등기가 똑같아요. 이번에는 K가 여기 있는 A한테 저당권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죠? 자, 얘한테 1번 저당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당권은. 그러면 이때는요, 나중에 안 해줘서, 나중에 이제 이때 가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등기를 해.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 등기는 1번 저당권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등기가 뭐 2번, 3번 이렇게 들어와도요, 어차피 이 A는 1번 저당권을 자기 순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당권 등기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 승소했을 때는 그 뒤에 들어오는 일체의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끝으로 2항의 다 규칙 153페이지의 2항입니다. 교재 89페이지.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 됐을 때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설정 등기 청구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제3자 명의 등기라도 마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처분은 어차피 순위가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번의 피보전 권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일 때 말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쭉 가겠습니다. 따라서 590페이지에 라본에 보듯이 역시 이것도 말소한 다음에 사후 통지를 해주는 것이고 끝으로 이제 2번에 당해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다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직권 말소를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수 가처분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처분에 따라 그럼 나중에 이제 가처분에 따라서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은 아까 봤듯이 뭐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591페이지에 그 등기부 맨 위에 보시면 언더라인에 이런 예컨대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처분에 대한 보존할 권리가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설정 등기일 때는 예컨대 맨날 뭐지 아까 그 소유권 처분 금지 가처분에 했던 그 설정 우리가 저당권이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건 먼저 가처분 해놓고 나중에 승소해서 설정 등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채권의 다수에 가압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매 등기라든지 해서 몇 가지 보시면 아마 주목 등기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